오늘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화성에서 온 여자 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북 막 이랬는데요. 오늘 산성동 이야기 책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참여해주신 참가자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같이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인 의도는요, 바로 이 앞에 보이시는 책 때문입니다. 네, 이 책은 2020년에 산성동이 재개발되면서 마을지기단이 산성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하고자 마을 전시도 하고요, 주민 인터뷰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과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참가자분들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북콘서트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현장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인데요. 유튜브 생중계로 보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행사 중간에 질문을 주시거나 퀴즈를 맞추어 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첫 순서로 산성 마을지기단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이영성 단장님 마을지기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성 마을지기단의 이영성입니다. 저희 산성동 마을지기단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지기단이 2018년 12월 5일 날 창단을 해서 3년이 되어 갑니다. 산성 마을지기단은 행복한 산성동을 꿈꾸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살고 싶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국리하고 해결책을 찾는 모임으로 교육, 문화분과와 환경안전분과, 청년분과와 청소년분과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지기단은 교육문화분과에서 산성동의 4분의 3이 재개발로 인해서 그 모습을 사라져가는 모습을 구술과 사진과 유물들로 기록하고자 성남 비디오 센터와 협력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산성동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유튜브 콘서트를 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산성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하여 많은 협력과 참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출간과 콘서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위하여 성남 미디어센터 윤혜숙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두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인 구술 인터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회자이신 김혜란 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듣는 느낌이었어요. 마을지기단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성남시의회 윤창근 시의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셨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 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산성동 이야기 발간과 북콘서트 산성동에 스며들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20년간 살았던 산성동,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산성동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었네요. 역사 속에는 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의 평범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마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산성동에 잔잔히 스며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윤며들다, 준며들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모르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요. 바로 스며들다를 이제 접목해서 만든 유행어라고 합니다. 스며들다의 의미는 속으로 배어들다, 마음 깊이 느껴지다라는 뜻입니다.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느낌이 이 책에 딱 맞다고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과 북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지금 많이 긴장하고 계세요, 표정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응원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산성동에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스며들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기록 산성동 이야기 북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산성동에 스며들다. 네, 지금 이 자리에 1부 시작을 열었는데요. 다시 살아도 살고 싶은 산성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4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첫 질문은요. 산성동에 언제 오시게 됐는지 간단히 자기소개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82년 9월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 산성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산성동에 살고 있는 나강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아, 돌아갑니다. 네, 산성동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이름 없는 이영상입니다. 긴장하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성동에 40년 넘게 살아온 이목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70년 또 산성동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고 있는 문동균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겠지만 지금 몇 년 살았는지 이제 10년은 이제 여기 이제 도전할 수 없을 듯이 30년, 40년, 50년 누가 오래 살았나 이렇게 장수 네, 하신 분들만 모신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저희 이영상 단장님. 네, 이번에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이라 많이 긴장됩니다. 긴장되시죠?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들은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얘기한 얘기들이 간추려서 나왔는데 네네. 그걸 다시 재생하려다 보니까 이거 좀 그때 얘기를 좀 쳐다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장님께서 이제 벌써 몇십 년 전에 산성동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이 동네를 알고 오시게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광도 대단지가 개발 즈음에 개봉동하고 봉천동이 함께 이렇게 개발되던 시절인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그때도 이제 어렸는데 10대 때인데 그 결정적인 그 계획에는 천호동에 60년도 후반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면서 그 홍수 때문에 광나루 다리가 바지선에 치여서 통행이 금지되고 그 밑에 그 지화집들 그 광나루 수영장을 기반으로 해서는 그 생활을 유지하던 분들이 그때 사건이 철거되는 그런 광경을 이제 봤는데 그 물구경하면서는 계속 그 강둑에 있어서는 하루 종일 쳐다보다가 저녁 때 집에 와보니까 집이 정리가 안 돼요. 그때는 연락할 길이 없어서
뭐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또래들 이제 10대 때니까 그랬겠지만 철없이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는 물난리 만나서 집에 와보니까 집이 없어져가지고서는 반드시 이제 가족들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있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이사의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공천동도 가보고 대봉동도 가보고 광주 대단지도 왔는데 제가 어리니까 결정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니까 본들의 결정에 따라 이쪽으로 오게 돼서 초창기에 수진리 흥생중학교 바로 뒤에 정착하게 됐죠. 그래서 오게 된 동기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난리 난 부분에서 옛날 생각이 나셨는지 빵 터지셨어요. 네, 근데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또 여기서도 잘 지내고 계시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성남을 이제 설명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광주 대단지 사건.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혹시 그때 시절을 겪으셨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본 바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그 광주 대단지 그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폭동이라고 해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좋았는데 잘 안 들려요? 네, 그 당시에 그 되게 된 동기로 내가 그 경험한 바로는 그 분양을 이제 그 20평씩 철거민자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사고팔고 오는 가족이라면 분양가를 이제 미리 어떤 사람들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분양가를 매겼었어요. 근데 분양가가 높이 매겨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과 그 다음에 그 택지를 주었는데 그거를 집을 안 지고 사고 팔고만 하니까 택지에 대해서는 사고 팔고한 것에 대해서는 무료 공고를 내서 몇 개 이렇게 붙여놨었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여러 채 그 땅을 팔아갖고 집 한 채 지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발단이 하여튼 광주대단의 발단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제가 그 1일을 했어요. 주를 갔다 오는데 그 수진이 사람이니까 그 성호시장 옆에 중등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버스 타고 이제 올라가고 탔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폭도들이라고 해가지고 저기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 그 입구에서 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운전수를 골목을 잡고서 청와대 쪽으로 가자고 그런 광경을 보다가 나는 이제 중간에 그게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그랬었는데 참여를 좀 보려고 그래서 내렸고 그 중에 이제 출장소가 불타고 출장소가 그 입구 시청짜리 그 근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밑에서 경찰차가 불타는 건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광주 대단지 사건은 성남이 이렇게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아픈 부분도 있었고 남겨진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무거운 얘기를 지나서 저희 상큼하신 나가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책에서 연애 편지라기보다는 이제 사랑이 가득한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보려고 확대를 해도 안 보이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 월급을 통화료로 한 달 월급을 바쳤던 그의 뜻했던 신혼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82년 그때 결혼해서 이 산성동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산성동이라는 마을이 뭐 있었는지 그때는 또 산성동도 아니고 동네 이름도 단대동이었던 것 같아요. 단대동, 근데 그 결혼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살았어요. 우리 형님네 식구, 우리 형님네 네 식구,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 그리고 시동생,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살다가 결혼하고 한 3개월 정도 살다가 갑자기 해외로 떠나더라고요. 결혼한 3개월 됐는데 그래서 뭐 신혼이 뭔지 그거는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서 한 1년 6개월 아기 낳고 아기 배부른 것도 몰라요. 낳아서 키우는 것도 모르고 아기 낳아서 돌 되니까 그때 오더라고요. 한 1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3개월 있다가 해외로 나가서 1년 6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해외로 가서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중동으로 일하러 갔는데 그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하기도 수월하지가 않고 편지 주고받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편지도 하면은 내가 이라크라는 나라였는데 거리로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서울의 본사로 내가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그 본사에서 그 해외로 일하러 나가는 이제 사람이 있나 봐요. 근로자가. 그러면 그 사람 편으로 내 편지를 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편지가 내가 편지를 이제 일단 서울로 보내면 본사로 보내면 이 편지가 남편한테 도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알아볼 수도 없어요. 전화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이야 막 그냥 아무 때나 막 전화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전화도 있기는 있는데 전쟁하는 나라에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전화 요금이 워낙 비싸서 전화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년 6개월 해외에 가서 있는 동안에 전화를 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지만 이제 뭐 수시로 이제 했는데 그 편지가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거기 남편이 해외에 가서 있는 동안에 내가 출산을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 이제 지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이름은 지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편지가 도착을 했는지 그거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편지 이렇게 그동안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그냥 계속 모아두고 있더라고요. 안 버리고. 근데 그 편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살기는 했지만 그냥 뭐 남편이 없으니까 신혼 재미로 한참 이제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도 없고 그냥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매일 남편 생각하면서 편지를 수시로 썼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셨구나. 그 애틋한 연애의 감정을 담은 편지인 줄 알았더니 눈물이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 분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통 질문으로 나에게 산성동이란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산성동은 그 40년 전에 여기 산성동에 와서 살 때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산성동이라는 마을이 내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엄마의 품속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런 거가 지금 살면서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은 내가 결혼 초창기에 힘들게 살아서 얻어진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 결혼하자마자 해외로 나가서 산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나가줘서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고 평안하고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게 돼서 그 모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되게 엄마의 품속 같은 그런 편안함을 이 산성동에서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산성동은 엄마 품속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세요? 나에게 산성동은? 산성동이요? 산성동은 반세기를 살았으니까 상당히 나의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데고 영향을 받은 데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래서 그 산성동에는 내 마음과 몸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제가 산성동에 살면서 아쉬움이 남고 해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제가 건축으로면서는 빌라를 분양한 적이 있어요. 분양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젊은 부부가 와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조금은 걸었습니다만은 그 계약을 이행을 못해서 계약금을 반환을 못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그 아쉬움에 저희가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그분이 지금 만날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어떤 계기를 풀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알고 계시는 그때 시기에 겪었던 그 아쉬움을 이번에 해결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니까 알리고 싶으셨나 봐요. 네. 보신 분, 이영 선생 아시는 분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희 너무 몸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저희 이목 선생님과 문득 선생님 계시는데요. 먼저 임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제가 이제 여성이고 아이를 키우고 밥을 하고 이렇게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물 관련된 게 되게 눈에 띄거든요. 근데 우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을 줄을 서서 물을 받았다는 이야기, 전래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상황이나 여성들의 이제 삶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면목동에서 이 서울로 이렇게 성남으로 이렇게 이사 오게 된 거는 남편 되는 친구가 한번 갔다 오시더니 여기 집을 사가서 왔으니까 너도 한번 가볼래? 이런 이제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가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소개로 인해서 한번 와봤어요. 왔는데 그때 당시 와보니까 산이고 또 땅은 질퍽거리고 뭐 하나 직접 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그래도 야 면목동에서 내 집 가지고 사는 것보다 새 사는 것보다는 내 집 가지고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서 이제 왔는데 그때 당시 집 한 채가 이렇게 딱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30만 원 아니면 35만 원. 근데 저희 집이 소개하는 거는 기와집에다 벽돌집에다 자기가 살려고 진 거래요, 직접. 그러면서 95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집은 다 판잣집인데 저희 집은 기와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만 덜 해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93만 원까지 해서 93만 원에 샀어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집을 산성동 1941번지를 그때는 산성동이 아니었어요. 단대동이었거든요. 그래 단대동에서 이제 이렇게 와서 있으면서 와 사는데 가장 불편한 게 여자들은 물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물이 없어요. 그 지역에 수돗물이 공동수도, 지금 시일자리 바로 앞에 공동수도가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공동수도가 있고 지금 이제 그쪽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공동수도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뭐 물을 지르려면 계속 물통을 갖다 놓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럼 줄을 서면 30분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하나를 받아서 물을 지게를 지고 갖다 부어놓고 또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거든요.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조금씩 산성동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도 나오게 되어지고 또 땅 질퍽거린 것도 이제 콘크리트를 하니까 그것도 괜찮아지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저희 집에 그 바로 공동수도 앞에 생선가게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게 가면 모든 생선이 다 있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시장을 보고 또 그 골목에 그 전에는 그 골목을 명동거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산성도 그 골목을
지금 여기 사장님도 떡집 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 쭉 가면은 거기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야채 같은 거고 뭐든. 그래서 정 없는 게 있으면 성어시장을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 시장을 가서 이렇게 동네끼리 서로 이렇게 이제 살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살다가 계속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물 있는 걸 좀 찾아봤으면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셀레스빌 앞에 그 사거리 거기가 야산이었었어요. 그때 당시는 뭐 이쪽 저쪽 다 산이었으니까 야산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요만한 우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빨래터를 만드는 거예요. 빨래터를 만들어서 이웃 아주머니들이 와서 빨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같이 이렇게 지내가 되어졌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 산성동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여기 성남시 하면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서울에서 이쪽 저쪽에서 막 모여들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점점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이해가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또 나가서 음식을 하게 되면 지금은 너는 나 나는 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웃끼리 다 이렇게 놀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친근감을 갖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이렇게 좋아진 곳이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어디 가서 살으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집을 팔지 않고 연립주택에 지금 이사를 가 있으면서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면 와서 여기가 그래서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산성동이 되어버려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빠져가지고 한 시간 이목 선생님만 말씀하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문정교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산성동의 이제 장례 문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되게 슬픈 일인데 이상하게 산성동은 그렇지가 않다고 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험하신 산성동의 장례식 문화가 어땠는지 좀 사람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옛날에 지금은 문화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장례 시장이 많이 생겨서 장례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산성동이라는 것은 장례가 치르게 되면은 다 이웃들이 친행계와 같이 그 장례 문화를 따라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일부는 아주머니들은 고된 일을 끝나고 퇴근을 해서 장례식장에 그 문상을 오신 분들한테 일을 그대로 주시고 또 남자분들은 고된 하루 일과를 끝나고 나서 장례 그 상가집에 와서 장례를 치르했을 때에 아주머니들은 라면을 끓이고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게 사신 분들은 라면을 끓여서 식사 대접을 했지만 그리고 일부는 조금 나은 분들은 동태국이나 끓여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에는 옛날에는 지금 하장량에서는 지금은 하장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또 그 당시에는 하장하는 문화가 그렇게 발전이 되지는 않아가지고 전부 다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매장을 했을 때 일부는 공동무대에 가서 작업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장례 운굴해서 초상을 치르고 그러니까 한 이웃이 친행계와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그 장례를 치르고 이런 문화가 있죠. 역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네, 정말 가족장이 아니고 동네 이웃장이었네요. 네, 정말로. 네네,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께도 여쭤볼게요. 나에게 산성동이란?
어떤 의미인지 네, 한 줄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저는 형제보다 더 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형제보다 진한 거다. 감사합니다. 예, 산성동에는 참 지인들은 굉장히 아쉬운 동네입니다. 다의 친구들이 다 이 동네에 이제 좀 살고 계시지만도 지금 재개발을 인해서 다시 다 부풀이 다 지금 일부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산성동이 집을 지어서 옛날과 같이 선배님들이나 친구들, 그 아버들하고 같이 산성동에서 제2 고향으로서 산성에 다시 거주를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간이 약수터 이야기 더 들어도 괜찮나요? 지금 관객 중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말씀해 주셔가지고 본 선생님 그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영장산에 약수터를 만드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약수터는 옛날에 참 이 산성동이 그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가정집에서 물을 좀 쓰려면은 일부에 나은 집은 그 펌프를 젖어서 물을 뽑아올렸었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문순 씨가 말씀하신 대로 공동 수돗물이 산성동에 한 서너 군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을 사러 가면 물을 가지러 가게 되면은 그 집 안에서 주인이 수돗물을 팔았습니다. 그냥 물으로 주는 게 아니고 또는 팔면 안에서 물을 털어서 주고 이런 길에서 먹는 그 시절에 참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제가 우리 선배님 시계분하고 지금 한 분은 고인이 되시고 또 한 분은 우리 지역에서 또 탄들 기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금 박창일 씨라고 현재 지금 산성동에 살고 계시죠. 그분이 옛날에 통장님도 하시고 또 그 독특방 사업을 하시면서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선배님 세 분하고 저하고 놀이 삼아 막걸리를 사가지고 복중동으로 거기 밤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보고 또 혹시 나중에 가을에 우리가 밤도 딸겸 우리 글로 산책이나 가자 이래서 그 복중동을 넘어갔죠. 넘어가다 보니까 그 아주 넓은 약간의 넓은 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에서 보니까 우를 보니까 무풀이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무풀이 나무 밑에는 수맥이 있습니다. 물을 흐르기 때문에 그 가책에서 보니까 물이 조금씩 비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약간 팠죠. 파다 보니까 안에 조그만 잔잔한 파이프를 놓으면서 그 사이에서 물이 흐르는 게 굉장히 맑게 해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그분들하고 사과하고 꽃갱이를 준비해서 가서 그걸 팠죠. 파가지고 한 2~3cm 파니까 아이네랑 물이 아주 잘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그거를 넓게 팠죠. 파고 다라이, 고무 다라이를 그 안에다가 하나 넣고 거기에다가 또 돌을 넣고 이래가지고 일부 약수터 식으로 비슷하게 행태만 내면서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약수터다 이래가지고 물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만 해주고 그 한 분이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오고 이래가지고 그
그 이제 물을 떠다니실 때에 그 당시에는 그 산길에 대해서 길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좁은 길에 한 분이 그 노시면서 그 길을 삽을 가지고 넓혀서 야수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거기다가 문통도 갖다 놓고 문통도 갖다 놓고 또 저희들이 가서 또 죽은 나무를 잘라서 폐양할 수 있게끔 운동장에도 약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약수도가 좀 개발이 돼서 지금도 그 약수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시게 문 선생님께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성동 주민들이 복지에 삶의 질 향상에 되게 큰 기여를 해주셔서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네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재미있으셨어요? 네. 저도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 찐이다. 산성동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자리로 돌아가셔서 네, 나머지 시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부 주인공들이 준비하실 동안요. 잠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에 유튜브 영상이 안 보여서 진행팀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깜짝 퀴즈입니다. 맞히시는 분께는 맛있는 커피 쿠미, 네, 커피 쿠폰? 커피 쿠폰,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북토크로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인공,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유튜브를 제가 같이 보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못해서 네, 기다려 보고요. 올려주실 분이 안 계시면 잠시 후에 이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 했는데 계시네요. 그래도 신정수님. 네,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을 드릴 텐데요. 복지관 오셔서 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오셔야 되죠? 네. 유효기간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또 선물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부 순서로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2부에는 조금 영해졌습니다. 네, 이제 구세대가 신세대가 같이 있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공통 질문으로 산성동에 언제부터 사시게 되셨는지 정재민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책 올림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753번째 살고 있는 74세,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74세 정재민입니다. 41년 됐습니다. 네, 공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산성동 희망로 534-40번지에서 45년째 거주하고 있는 엄익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지껏 소개해 주신 분들에 비하면 산성동 햇병아리, 산성동에서 커피쿠미와 송이 피아노를 운영하고 있는 양영빈입니다. 네, 2007년부터 14년 동안 산성동에 살고 있는 안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해병아리부터 40년 이상 사신 저희 어른까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게 돼서 좋은데요. 첫 번째는 어른부터 정재민 선생님부터 질문해 드릴게요. 제가 이 단어가 참 익숙하지 않은데 질서궤도
사회 정화 이런 단어들을 쓰셨더라고요. 이제 저 80년대생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단어였는데 그 시절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예, 그 당시 이 산성동 당시 탄대 4동에 이주를 해서 살다 보니까 도로는 비포장도로에 정말 그 젊은 분들은 전부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만 계셨는데 그 당시 모두가 보면 어순하고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빈터에서 윷놀이 또는 잦은 말 같은 거는 그런 게 자시였고 또 근처의 산에는 보면은 야산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본드를 마시는 그러한 상황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80년도 초에 정화위원이라는 그런 위촉에 대한 그 추천이 있어가지고 적극 참여를 하게 돼서 그 당시 질서계도 지금에 와서는 89년도에 개명이 돼가지고 89년도에 진실질서화합이라는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민간단체로 이양이 돼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회정화위원 그 위원 활동으로는 진실질서화합 그러한 개념으로 질서, 교통질서 즉 저희는 한마디로 질서 그 외에 행락질서 또는 남한산성에서 하는 행락질서 또 아니면 상거리 질서로 몰아내서 실량검사 같은 그러한 계도를 했고 밤에는 총선 선도 또 방범활동까지 같이 전개를 한 그러한 실정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교통질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 30여 명이 아침 7시에 출근 시간 또는 학교 등교 시간에 참여를 해서 그때 남성분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성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질서 계도를 하게 되면 저는 중앙선에서 교통 수신으로 교통의 흐름을 잡고 이렇게 해서 원활히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참여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그 조소 또는 운전수의 그 냉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삶이나 하지 왜 나와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냉대 속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참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늘 출석부를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수시로 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그 단체장의 그 표창이 있을 때는 그 공적서에 포함을 시켜서 초청을 해수를 하게 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가장 그 인상 깊었던 일들은 관사에서 시장님이 꼭 출근하시다가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일일이 회원들한테 격려해 주신 거 또 이 자리에 계시던 그 영성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격려해 주신 거 또 올해 때 떡을 돌려가지고 일일이 격려해 주신 그러한 등등이 아주 기억에 남는 아주 절실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네네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해주셔서 정반장님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지 도와줘요 정반장 이러면 다 나타나요. 예, 이제 반장 일은 왜냐면은 늘 집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는 사람을 하여금 반장 일을 보게 해가지고 제가 반상의 수범사에 제1회 수범사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수범사를 발표한 것은 뭐냐면은 동네 현안 문제 이런 그 비포장 들어온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장할 것이냐 또 비로 인해 가지고 역류가 돼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늘 양동이로 퍼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개하면서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반장 일을 봐가지고 그 뒤에 반상의 수범사의 제1회 최우선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지금 아직까지 계속 세탁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세탁소 산성동에 세탁소가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모습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그 양봉 일을 하다가 이제 이쪽에 와서
이 동네 와가지고 활동 없이 이제 그 세탁업을 하게 돼. 그 당시 세탁업은 아주 무지해서 또 없이 살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탁업으로 아주 천한 직업의 직업 그러한 세탁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하면은 세탁소라는 말을 떳떳이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제가 세탁소를 다니다 보면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비좁은 공간에서 장소만 있다면 거기에다가 다림판을 놓고 세탁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러다 보니 모든 그 세탁 사고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잦은 그 소비자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그 각 동에 당시는 분당도 없었기 때문에 10개 동, 11개 동 이런 정도의 한 사람씩 우리가 이제 우린 그 세탁업에 대한 지위 향상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모여가지고 주축이 돼서 그런 활동할 당시에 중앙회에서 보사부로부터 협회 설립을 그 승인을 받고 그것을 제가 이제 그 동부 지역에 일을 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위생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그것은 위생교육은 법정 위생교육을 해가지고 당시 공중위생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생교육이 실시가 된 그 교육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 그런 경험으로 어쨌든 나름대로 그 세탁업을 하는데 세탁사고, 자진사고, 또 소비자 분쟁 이런 걸 최소화하는데 이 일을 담당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연대기 우리 정 선생님의 살아오신 역사를 이게 훑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은 어미초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정호방앗간. 네, 참새가 방앗간 가듯이 저도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떡을 많이 사러 갔는데 그 예전에는 떡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본 거 깜짝 놀란 거는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100m 줄을 100m 줄을 사람들이 서서 떡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사실이었나요? 예, 옛날에는 구정 때 되면은 100m 이상 줄을 섰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떡값도 물론 쌌었지만 파는 그 떡들이 없어가지고 손수 전부 다 자기네 집에서 가래떡. 그냥 구정에는 전부 가래떡 이제 했었고 추석에는 송편거리 그 받는 분들이 거의 100m 이상, 200m 이렇게 줄을 섰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떡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재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좀 재개발하면서 좀 제일 아쉬운 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재개발 저도 이제 환경 개선 그 차원에서 재개발을 찬성을 했었는데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게 되고 45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이제 아들 딸들 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또 정들은 분들도 많고 그런데 떠나게 되니까 그게 제일 아쉽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시구나. 네, 이제 산성동이 남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떠나는 분도 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서 여러 감정이 교차된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시선을 눈을 맞추시고 저희 양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 학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도서관이 내 아이를 다 키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도서관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 산성동 근처로 올 즈음에 도서관도 같이 개관을 해서 도서관이 생긴 건 저한테 엄청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저희 두 아이들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말이면 거의 도서관에 와서 살다시피 했고 그래서 아주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됐죠. 그리고 제 말로 하기 좀 부끄럽지만 주위에서 엄친딸이라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은 도서관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 내내 사교육 없이 아이들이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었고
또 저 또한 산성동에 살진 않았지만 산성동이 제 집 입장 드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떡볶이집이며 야채 가게며 또 단대공원이며 그런 것들이 저희 가족들이 아마 생활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저희 신림동이 제가 재개발되면서 제 삶의 터전을 옮길 때 주저하지 않고 산성동으로 제가 터전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익숙함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대부분들이 이제 떠나기도 하고 산성동에 남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도 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제가 책 속에서 할머니가 되어도 아이들이 나를 보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인상 깊었는데요. 커피쿠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책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사람들 반응이 좀 어떤가 궁금해요. 저희 산성 마을 지기단도 그렇고 저희가 이 책 속에서 인터뷰했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카페에 책을 갖다 놓으시고 이제 저는 이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리필할 정도로. 근데 지금 또 한 권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한 권도 누가 가져가시겠다고 해서 다시 주실 거죠? 다시 비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가져가셨던 분들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부가 계신데 그분들은 산성동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결혼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두 아이를 낳고 사시다가 한 5, 6년 전에 지방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어서 가셨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엄마 우리 고향은 어디야? 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성동을 이제 구경시켜러 왔는데 이게 재건축이 돼서 거의 60%, 70%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엄청 속상했는데 이 책을 발견하시고는 두 부부가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속에 나왔던 사진, 간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약간 좀 눈시울도 붉히시고 얘들아 너희의 고향은 사라지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런 책을 만들어줘서 같이 이렇게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으셨다고 한 번만 달라 그러셔서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산성동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어떤 분들의 추억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이 아닌가 싶네요. 네. 저도 책을 봤는데 책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따가 광고를 드릴 테지만 꼭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선생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산성동 기록을 하셨는데 어떻게 산성동 마을 기록을 마을지기단에서 하게 되셨는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 주민들이 그 마을 기록을 한다는 건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18년 저희가 마을 계획단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2개 성인 분과가 구성됐어요. 그 중에 한 분과가 저희 교육문화분과인데 그 해와 그 다음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으면서 그 주민의제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좀 편안한 마을 영화 상영 그리고 캠핑, 마을 교육 등이 나왔는데요. 그 와중에 또 나온 것이 바로 마을 기록이었습니다. 옆에 신흥 이동이 아마 그 이사 가면서 그때 이사 간 이후에 기록 작업을 하는 게 알려던 게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산성동도 재개발로 인하게 사라지게 되니까 마을 기록을 했었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이 저희 분과의 의제가 됐었고요. 이듬해인 2019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하기 쉬운 영화 상영을 먼저 활동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여러 차례 상영을 하고 가을에는 좀 크게 한성정에서 야외에서 좀 멋지게 그렇게 영화제를 실시할 수 있었고요. 작년에 들어서서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과의 활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재개발도 점점 아주 가까워지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이제 마을 기록을 좀 더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게
원로회 분들과의 인터뷰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로회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고 회장님도 이렇게 와 계신데요. 그 원로회 인터뷰를 시작으로 마을 기록을 시작하게 됐고요. 가을에는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모형 개막식을 했어요. 그때 저희도 함께 마을 기록 전시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놀라워하셨던, 축하해 주셨던 기억이 이제 떠오르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것에 이어서 이 책에서 좀 빠지신 분들 더 많은 이야기를 찾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들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동현 선생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그 김동현 선생님에게 사진 관련돼서 도움 받는 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산성동의 사진 기록도 하고 있네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이 책 2 나왔나요?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산성동이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후의 산성동의 모습은 어떻게 되길 좀 희망하시는지, 그리고 산성 마을지기단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재개발이 한참 2주가 진행 중이라 한 6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그 재개발 이후에 이렇게 돌아오실 분도 계시지만 새 단지에 대다수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아파트는 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니까 기존 주민들과는 같은 마을이다라고 느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한 분이 상점을 하기 위해 산성동에 이사를 오셨는데 보통은 이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떡을 돌리잖아요. 근데 이웃이 부침개를 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침개를 같이 먹게 되는데 그 전에는 서로가 그냥 모르는 사람 관계였는데 이 부침개를 드시면서 부침개를 함께 먹는 사이 이웃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저희의 그 산성동의 미래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예전에 있던 마을이 있을 따름인데 그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안전분과에서 이렇게 자원순환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기록하고 있는 마을 기록 속에서 산성동의 어떤 전통과 문화들을 남겨서 그것을 또 새로운 이주민에게 책을 통해서 마을 기록 전시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영상, 다큐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바탕으로 저희가 해보자 했던 캠핑이나 영화제들을 통해서 또 즐겁게 하게 되면 어떤 단지를 중심으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산성 마을을 중심으로 이벤트, 행사를 같이 해나가면서 과거에 좋았던 여기 많은 분들 50년간 살아왔던 좋은 전통과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을지기단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기를 희망하고요. 저희 마을지기단이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박수가 나오죠.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산성동에 이미 스며 계셨던 분들, 30년, 40년 동안 스며들어서 산성동은 나의 고향이야 이제 하셨던 분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분들까지 산성동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네 분께 드릴게요. 저희가 산성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나한테 산성동, 나에게 산성동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정재민 선생님부터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산성동이란 꿈이 있고 추억이 있는 동네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쉬운 것은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의 주거성 환경정비법에 따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평 분양지에 모처럼 그 장만한 그런 집을 출가를 보내고 또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이러던 집을 결국은 하나의 헌 집을 주면은 새 집을 준다, 이런 그런 의미로 동의를 반강제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비 사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좋은 면도 있지만은 한편 그분들한테는 많은 그 꿈과 추억이 있는 그러한 집을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편 보면은 좀 아쉽고 좀 어떻게 요즘에도 반점을 잠지 못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 걸 들을 때는 굉장히 그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말입니다. 네네, 아쉬움이 크셔서 여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머니 선생님, 나에게 산성동이란? 예. 나에게 산성동이란 복음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서울에서 이제 가진 것 없이 45년 전에 이제 성남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먹고 살만 하니까 또 재개발이라는 이런 이제 참 이런 저 불행이 때 와가지고 떠나게 되니까 좀 아쉽고요. 여기서 이제 아들 딸 다 잘 길러서 결혼시키고 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 또 이제 손주들 또 크는 그런 재미로 재밌게 지내는 그 이 찰나에 이제 또 재개발이라는 이런 불행이 또 이제 와가지고 헤어지게 되니까 제일 아쉬운 점이 친구들하고 떠나게 되니까 그게 제일 아쉬움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산성동이란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산성동은 14년을 살았고 50년간 살고 싶은 마을입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야기를 나눈 지 1시간이나 흘렀습니다. 너무 시간이 갔는지 모를 만큼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산성동 주민들이 왜 이 지역을 좋아하시는지 떠날 수가 없는지 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의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오늘 같이 하신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산성동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살고 있는 서승호입니다.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듣게 돼서 이 자리가 너무 값진 것 같습니다. 이 산성동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 보는 느낌이에요. 산성동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현재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산성동을 이어왔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산성동이 변해갈지가 보입니다. 너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사셨고, 또 저 이 책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은 그냥 읽어봤을 때는 동네에서 이렇게 뵀던 분들을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롭네? 요 정도의 느낌만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니까 산성동에 더 희망이 보여요, 저는. 이런 어르신들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산성동의 모습이 또 우리 현재 모습에서 우리가 이어가고,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미래가 또 하나의 싹이 돼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감이었습니다. 산성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셨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하나 더 내도 되나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안 드리면 서운할 것 같아서 퀴즈를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와 함께 해주신 정재민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신 세탁소 이름이 뭐였죠, 선생님?
고려 세탁소. 네네, 저희만 들었습니다. 네, 퀴즈를 드릴 텐데요. 정재민 선생님이 지금 세탁소를 하고 계신데요. 그 세탁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동시에 말씀하셔서 제가 누가 맞추신지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유튜브에서 댓글에 남겨주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네네, 바로 올리셨네요. 정윤식님, 네, 축하드립니다. 정윤식님께는 엄청 큰 선물을 드린대요. 카카오 미니 C라고, 카카오 미니, 네, 아시나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립니다. 김영숙님, 축하드립니다. 네, 블루투스 스피커가 쓸 때가 많더라고요. 네, 다음 주까지 복지관 오셔가지고 선물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책이 너무 갖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있지만 또 선물하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함께 해주신 커피쿠미, 네,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산성 도서관, 그리고 산성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산성동을 대표하는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네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많지 않으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산성동에 스며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희도 함께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